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 윤종철입니다. 오늘 별로 이제 영상 찍을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이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펜도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일단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과연 구조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것인지, 소위 얘기해서 세큘러한 이슈인지 아니면은 시클리컬한 이슈인지, 과연 진짜로 연준의 그 단기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의 근거는 3프로TV에 나오신 그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얘기를 듣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이 골격 자체는 그 오종태 이사님 생각에서 기반한 것이다. 그거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구조의 틀 안에서 이 인플레이션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항상 말씀하신 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학기술의 그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지고, 실제로 우리가 매크로를 분석하고 하는 그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이 많이 축소된 걸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이제 요소들은 어제 이제 김단태 채널에서 이제 AI 관련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 공급망, 공급망이 이제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 항상 잘한다고 하는 그 저스틴 타임, 그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진짜 찐 수요를 또 아는 것. 그 다음에 요건 삼성의 어떤 그 생산량에 대한 뭐랄까요,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이런 조절 능력. 요거는 지난번에 그 밀어내는 주사기, 우리 백신 관련한 주사기 생산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그죠? 물가를 하방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최근의 첨단 과학 기술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은 좀 인플레이션에 이바지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G2가 디커플링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송유관, 러시아의 그 EU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간을 보고하는 이런 둘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거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부분, 그 전통적인 공화당 쪽 사람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사실은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서로 좀 연합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빌드백 베터 그 법안이 사실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은근한 반발이, 노조는 사실 민주당 측이니까요, 그죠? 데모크라트니까 서로 일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 맨신 의원이 법안을 부결하는 게 사실 이 두 명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이해도 사실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채권을 찍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세금을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자율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투표는 민주당에다가 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그 올인 팟캐스트 요약한 영상을 좀 반영해서 내년도 금리 전망치를
제 나름대로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박문환 이사라는 분도 그분은 아예 극단적으로 아예 한 번도 못 올릴 가능성도 꽤 크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지만 웹 3.0이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 생태계 크게는 결국에는 금융에서 출발하니까요. 돈을 조달하는 그 생태계에서부터 함께 이룩해가는 경제활동 생태계에 대한 어떤 탈중앙화, 진정한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 요게 또 물건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요 부분은 딱히 제가 이게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게 가지 않은 길이라서 참 비용이 중간에 미디어리들이 없으니까 이자도 많이 줄 수 있고 디파이 월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죠? 그 트랜잭션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뭐 우리가 부동산 거래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리얼터들이 6%를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된다고 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많은 커뮤니티들이 태동하는 것이 진짜 물가를 낮출지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그러고 이제 경제 부분은 이제 뭐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통의 그런 경제 상식, 그죠? 이런 게 이제 잘 통하지 않는 시대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합적으로 개개인이 이제 똑똑해지면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의외로 연준이 뭐 어떤 시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겁을 좀 주면서 물가 안정을 원한다고 해도 시장의 그 플레이어들이 그걸 안 믿고 주식을 더 사버리게 되면 주식 버블이 일어나서 오히려 금리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복합적인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전처럼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나 이런 회의력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민주화된 시장이 되면서 분석력도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게 과연 이게 정치일 수도 있고요. 민주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틀을 잡아주시는데 참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부분 대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을 막는 요소죠. 시큘러하게 그죠? 구조적으로 좀 막는 요소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때그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돼서 둘 간의 줄다리기고 요걸 또 헤지펀드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안다든지 또 심하면은 이런 걸 일으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약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스크린에서 요걸 눌렀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설명을 요 50, 30, 20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막는 이 과학기술의 요소를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러시아와 이런 문제, EU와의 문제,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갈등 요소, 그러면서 공급망을 서로 이제 별도로 만들려는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과학기술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AI의 범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게 지금 모든 분야가 사실상 모든 회사가 AI 회사가 되고 있지 않나.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어디서 그 공급망에서부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병목이 어딘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 작업인데 시간이 걸려서 더 많은 공급을 못 해주는 건 무엇인지,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그걸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어떤 코딩으로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빠른 프로세스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마련해줌으로써 해결하거나. 그래서 UiPath라는 거를 어제 김단태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걸 실제로 이제 그 채널을 요거를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요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돼 있고 한데 이제 루마니아 사람으로 지금 돼 있고요, 대표가.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에 있어서 비근한, 거기서 이제 예를 든 거는 보험 관련한 사무 업무를 갖다가 약 4배 정도 그렇게 이제 향상시킨 것, 똑같은 사람과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이렇게 병목이 생긴 부분을 찾아서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 리포트라는 채널인데 여기서도 UiPath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FYI라고 팟캐스트를 스스로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Invisible Technologies라는 회사에 대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이제 프란시스 페드라자인데, 이 사람은 사실 뭐냐면은 이 사람은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고 결국에 이 비즈니스 모델하고 비슷한데요, UiPath하고. 일단 CEO들이 무슨 문제에 봉착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 따라갈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솔루션이 이런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뭐 간소화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두 가지거든요.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장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돈을 잘 벌어서 이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소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주 구성되어 있는 그 회사 주주들이 이제 고용이 뭐죠? 이제 인플로이로 이제 그 노동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주 비슷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결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로버트가 일을 거의 다 하는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게 인플레이션을 막는 요소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순부 기자가 3프로 백프리핑에서 요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그 M&A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로지스틱스, 물류 관련한 이제 AI 회사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이거 연결하는 그런 회사들. 최근까지도 물류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걸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독점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AI 회사들을 지금 사들이는 거 봐서 데이터 마이닝해서 어디서 물류가 막히고 그 해결책인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시스템화 하려는 머스크의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에 우리 이제 하는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지가가 될 텐데요. 지가에도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화 autonomous driving, 그러니까 무인 운전 혹은 뭐라고 그러죠? 그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 없이도 충분히 이제 목적지나 이런 데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쉬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중심지나 이런 데에 그 지가가 과도하게 비싸지는 거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것도 결국 인공지능이 좀 디플레이셔너리한 요소로 지가를 좀 낮추는데 혹은 분산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좀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얘기인데,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디플레이셔너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고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면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달려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이상입니다.